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투펀치 블루 16번째 시간. 자, 오늘도 정순주를 이겨라. 끝나지 않는 이야기. 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성함 저는 안태영입니다. 안태영 씨. 네. 네, 안태영 씨는 혹시 나이가 21살이요. 21살. 이야, 오 오랜만에 아주 그러니까요. 정순주 아나운서와 나이 비슷한. 그렇죠. 제 친구예요. 친구예요? 네. 자, 네, 전 정승호라고 합니다. 정승호 씨. 네. 21살은 훨씬 넘을 것 같고.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네. 얼마 안 나요? 네. 어떻게 되시나요? 마흔입니다. 오, 40. 야, 거의 뭐 두 배 있으시구나. 확인 찾아를 했대요. 혹시 K리그 좋아하세요? 어디 좋아하시세요? 팬이? 대구 FC. 대구 FC 팬. 정승호님 대구 FC 좋아하시고 안태영님은 강원 FC. 강원. 여기랑 또 강원 연결이 FC. 되네요. 강원도세요, 고향이? 네. 이야, 반가워요. 강원도. 야, 어디예요, 강원도? 강원도 철원. 철원. 야, 역시 우리나라는 역시 학연, 지연. 네.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과거에 뭐 어릴 때부터 한국 프로축구 출범 때부터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따라다니고 챙겨보고 또 서포터 활동도 하고 정말 K리그를 너무 사랑하는 축구 팬으로서 이번에 너무 반가운 소식이 또 있었죠. 오르시치. 그렇습니다. 아, 오르샤. 어땠어요? 기분이 저 K리그 팬으로서? 남달랐죠. 우리나라 선수도 이렇게 큰 무대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네. 근데 K리그 출신이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잘 몰랐는데 네. 큰 활약을 하니까 되게 팬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저도 K리그 팬으로서 자랑스럽고 너무 기분이 좋잖아. K리그에서 특히 어떻게 보면 약간 무명에 가까운 선수가 영입이 돼서 K리그에서 성장을 해서 유로 대회, 유럽 선수권 대회나 아니면은 빅클럽에서 혹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런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그 와중에 무언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정말 크게 자랑스럽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 K리그가 키워내서 유럽 무대에서 큰 임팩트를 준 선수들,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르샤 선수 같은 경우도 슬로베니아 리그에서 사실은 처음에 임대대가 왔을 때, 전남이 임대대 왔을 때만 해도 거의 뭐 무명에 가까웠죠. 왜? K리그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없잖아요, 클럽들이. 네.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을 영입을 할 때 유럽에 있는 잘하는 중하위권의 클럽에 있는 팀에도 무지 잘하는 선수들은 조금 더 높은 빅리그에 가까운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고 그런 데서는 좀 이적료도 발생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클럽들의 어떤 재정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진짜 알토란 같은 가성비 좋은 선수들을 찾아내야 되거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K리그에 오는 용병들이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와요? 남미. 남미, 브라질 쪽. 그렇죠. 브라질은 막 숨은 보석들이 막 깔려 있잖아. 하부 리그에도.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스카우터들이 가서 가성비 좋은 최고의 선수를 찾으려고 그 숨은 보석들 또는 원석들 이런 선수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유럽 쪽에서는 어디예요? 뭐 동유럽? 그렇죠. 동유럽 쪽.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옛 유고 연방. 네. 옛날에는 유고였잖아요. 예. 유고 연방 같은 나라들. 여기가 무슨 나라들이에요? 그 유고 연방이 여기가. 세르비아, 뭐 그렇죠. 보스니아, 뭐 몬테네그로 또 뭐 있어요? 마케도니아, 뭐 슬로베니아. 중요한 팀을 안 했는데 크로아티아. 뭐 이런 팀들이잖아요. 요즘에 뭐 코소보 뭐 이런 팀도 있고. 뭐 근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뭐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뭐 마케도니아, 뭐 슬로베니아 이런 등등의 나라들에 있는 선수들, 그런 리그에서 있는 선수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가성비가 좋은 선수들을 찾아내서 영입이 됐다가 이 선수가 K리그에서 성장한 다음에 유럽 큰 무대에서 활약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 무대에서 활약을 할 때 그 선수의 커리어를 또 찾아보게 되고 그럴 때 또 K리그가 그만큼 또 위상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K리그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죠. 네. 네. 이번에 이제 오르샤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거예요. 크로아티아 선수잖아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명문인 디나모 자그레브에 가서 아주 맹위를 떨치면서 계속 두 자리 골을 넣고 지지난 시즌부터 이미 터지기 시작했죠. 맞아요. 챔피언스리그 아탈란타전에서 갑자기 해트트릭하면서 이야 챔피언스리그에서
유럽에서 해트트릭은 그냥 그날 않죠. 네, 많은 유럽의 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 선수가 누군지 보는 거예요. 지난 시즌엔 또 뭐예요? 토트넘 상대. 네. 유로파리그 16강에서 토트넘한테 해트트릭에서 토트넘을 탈락시켰어요. 거기다 이번 유로에서도 기대를 좀 했죠. 와, 근데 이번에 스페인전 크로아티아 명승부였죠. 3대1에서 추격골 터뜨리고 또 중요한 동점골 오르샤의 그 장기죠. 오른발 크로스로 파살리치 헤딩골 만들어주면서 동점 만들고 연장 가서 3대5로 지긴 했지만 오르샤란 선수는 챔피언스리그랑 이거를 잠깐 못 챙겨본 팬들한테도 이번에 유럽 선수권 때문에 전 세계 팬들한테 오르시치 누구야?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 커리어에 K리그에서 많이 뛰고 좋은 활약했구나. K리그가 생각보다는 좋은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들이 꽤 있는 리그인가 보다. 그리고 좋은 선수들이 이제 뭐 오퍼를 받았을 때도 K리그? 내가 또 성장할 수 있는 무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브라질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외국인 그 용병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큰 양대 산맥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사례를 든다면 지금 주제에 부합하는 선수들은 누굴까? 물론 브라질 선수들도 꽤 있지만 브라질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 초반 전후에서 2003년, 4년, 5년 넘어가는 데까지 그때는 이제 브라질이 경제가 막 흔들리고 어려워지면서 브라질 내 자국 클럽들이 돈을 제대로 못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 있는 스타들이 K리그는 꼬박꼬박 그냥 연봉 챙겨주거든. 확실해요. K리그는 돈을 딱딱 준단 말이야. K리그로 브라질에서 되게 유명한 일부 리그 스타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 선수들은 사실은 K리그가 키워냈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브라질 같은 데는 뭐 당시에 누구예요? 뭐 도도, 마그노, 그라피테. 그라피테 이 선수는 이제 바티스타라는 이름으로 안양 LG에 잠깐 왔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활약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이 선수는 적응을 잘 못했고 워낙 일부 브라질 내 스타들이 워낙 많이 왔어요. 나드손, 뚜따, 마르셀, 모따, 타바레즈, 그 무렵에 브라질에서 이미 유명한 선수들이 K리그 무대로 많이 와서 이런 선수들은 그냥 한 시즌 골은 이렇게 넣는 거야. 울산의 도도, 전북의 마그노. 한 시즌 골 막 몰아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가고. 그라피테 같은 경우도 들어오긴 했지만 이런 선수는 사실은 적응 못하고 나간 선수예요. 여기에 이제 브라질에 당시에 왔던 용병들 중에는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활약하고 그냥 나간 선수들도 있지만 그라피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경기 못 뛰고 적응을 못해서 브라질 선수들은 적응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환경, 먹는 거, 낯선 곳에 대한 외로움 그런 걸 못 견뎌서 적응 못하고 간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피테는 이후에 유럽 무대 가서 팬들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볼프스부르크에서 팀 창단 최초로 우승도 시키고 분데스리가 우승 그리고 득점왕도 하고 제코랑 같이 환상의 투톱이었죠. 그 맹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부합되지 않죠. 왜? K리그가 키워낸 선수는 아니지. 그리고 오늘 또 주제는 K리그가 키워내서 유럽 무대예요. 그렇다면 이번 주제에 맞는 선수는 누굴까요? 정승호 씨는 연륜도 있고 K리그를 또 오래 보셨을 것 같은데 누가 있을까요? 포항의 라데. 보그다노비치. 풀라임이죠? 이 선수는 92년에 우리나라 K리그 들어온 선수예요. 이 무렵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고 연방이 내전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옛 유고 연방이죠. 그쪽 나라에 있는 좋은 선수들, 특히 젊은 선수들 중에서도 상당히 유망한 선수들이 당시에 유럽의 많은 리그로도 막 갔어요. 돈 벌러. 왜? 자국 사정이 완전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내전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뿔뿔이 막 선수들이 흩어질 때입니다. 그때 라데 보그나도비치를 안종복 씨라고 있어요. 네,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획실에 있던. 근데 그 안종복 사장이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대우로얄즈에 원래 이 라데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대우에서 외국인 선수 영입 우리 생각 없다. 그래요? 그래서 포철한테 얘기를 했죠. 지금 포항 스틸러스 당시에 포철이라 그랬어요. 포철 아톰즈. 포철한테 얘기를 했더니 포철은 그래도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문화 자체 이런 게 약간 호의적인 클럽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포철은 옛날에 83년도 프로축구가 출범할 때도 K리그 최초의 용병이죠. 사실상 호세라는 선수 영입했던 팀이 포철이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약간 호의적인 클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포철에서 그래? 괜찮아? 괜찮은 선수야? 좋아. 데려와봐. 92년에 라데라는 선수를 영입합니다. 어찌 보면은 옛 유고 연방 출신 선수 중에 거의 첫 선수예요. 이 선수가. 왜냐하면 그 전에는 83년, 84년 프로축구 초창기에는 럭키 금성의 무슨 피아폰 같은 선수도 뛰고 태국의 스타죠. 또 현대의 랜스베르겐, 네덜란드 선수입니다. 허정무 감독 추천으로 들어온 선수. 이런 선수들 일부가 처음엔 들어왔다가 실질적으로 한 80한 5, 6년부터 한 91년까지는 외국인 선수를 거의 데려오질 않았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 대우 로얄즈 같은 팀들도 라데 소개시켜줬는데 노 했고, 포철이 오케이 데려왔습니다. 근데 라데가 와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약간 라데도 애를 먹었지만 이 선수는 당시에 상당히 젊은 나이였어요. 20대 초반에. 자국 내에서도 나름 꽤 유망주였죠. 네, 좋은 선수지만 K리그란 낯선 무대에 와서 어떻게 보면 헝그리 정신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동유럽 쪽 선수나 유고 연방 쪽 선수들의 장점은 일단 그쪽이 위도가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해서요.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 날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잘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고 이 선수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서 되게 열심히 해요. 어떤 리그를 가든. 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서. 돈 벌어서. 성공에 대한 야망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리그를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되게 열심히 하죠. 라데는 팬들이 아시다시피 윙어로도 처음에 뛰었고, 그 다음에 공격수로도 뛰고, 상당히 멀티적인 능력이 있어요.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고, 거기에 처음에 한 1, 2년은 조금 적응기도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94년부터 터졌죠. 한 96년까지 완전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팀 내에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특히 공격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지만 아시다시피 누구랑? 황선홍과. 그렇죠. 환상의 투톱 이루면서 골도 많이 넣어주고 어시스트도 많이 해주고 또 열심히 수비 가담도 적절하게 해주고, 워낙 운동 능력과 성실성 또 팬 서비스에 대한 문화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K리그에서 아주 큰 스타였구나. 임팩트를 남겼어요. 혼자서 자립해서 일어난 케이스. K리그가 키워냈지만 판을 만들어준 거지. 네, 본인이 스스로 적응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기량을 많이 발전을 시켰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약스로 가려고 했는데 아약스하고 이제 계약 문제가 좀 겹쳐서 제프 유나이티드로 가게 됩니다. J리그를 갔다가 그 다음으로 간 데가 오늘 부합하는 그러한 빅리그입니다. 네, 유럽 무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갑니다. 네. AT 마드리드. 당시에 이제 안티치 감독이 들어왔어요. 안티치 감독이 들어오니까 이제 같은 쪽이니까 라데 보그다노비치를 영입을 했죠. 이 선수 좋은 선수다. 당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라데가 들어가서 그 전 시즌에는 에스나이더라는 공격수 있었고, 그 선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있다가 에스나이더 나가고 크리스티안 비에리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비에리의 이른바 약간 백업 공격수였죠. 그러면서 이제 교체 투입도 되면서 골도 좀 넣어주고, 또 유로파리그 빠옥전이었나 이런 데서 골도 넣어주고, 그리스 클럽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고, 특히 우리 팬들에게 큰 임팩트를 남기려면 뭐예요? 중계가 돼야 돼. 그렇죠. 미디어로 딱 노출될 때 우와 누구 나왔다. K리그. 당시에 97년, 6년 요 무렵에 뭘 해줬어요? 라리가 중계. 그렇죠. 아시죠? 어디서? KBS. 그렇죠. KBS 위성에서 역시 그때 그 시절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아시지? 내가 보니까 그때 고등학생인데 고3 막 이럴 때 아니에요. 그쵸? 그때 임팩트가 컸어요. 그때 바르셀로나의 호나우도가 그러니까. 피구랑 같이 막 희직고 다닐 때라서.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당시에 성적이 약간 좋지 않아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잘 안 해줬는데, 신문 이제 편성표 우리 맨날 동그라미 쳐야 되니까 거기 보면 어떤 신문에는 어느 매치인지도 안 나와. 짜증나 막 그런 신문이 있고, 어떤 신문에는 이제 매치가 나와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딱 매치 있으면 라데 보려고 딱 앉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경기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성 채널에서 이제 중계를 딱 하는데 라데가 교체 투입이 딱 되는 거예요. 와, 감격 아니에요. K리그 팬으로서. 네. 근데 라데 뒷 저지 네임은 뭐예요?
보그다노비치. 보그다노비치. 네, 딱 나오니까 당시에 이제 중계진이 네, 보그다노비치가 교체 투입됩니다. 백업 공격수죠. 라덴지를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얼굴이 막 나오잖아. 라데가 있잖아요. 라데 선수네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중계 중에 그런 이제 해프닝도 있었지. 중계하다가 중계진들이 그만큼 깜짝 유럽 빅리그에서 중계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거예요. 또 교체 투입돼서 그 경기 중계해 준 경기를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막 와 상상만 해도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우리나라 선수는 뭐 꿈도 못 꿨고 당시는 어때요? 빅리그에 뭐 차범근 감독만 분데스리가 가서 활약했던 것만 알지 그 이후로는 빅리그 한 우리나라 선수도 없을 뿐더러 외국 선수인데 K리그 선수 우리 K리그 스타가 마치 우리나라 선수 같은 기분이죠. 그렇죠. 그 선수 딱 보려니까 아는 사람 나오면 반갑고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라데 보그다노비치가 어떻게 보면은 K리그에서 성장해서 이 선수는 키워냈다고 했는데 성장해서 유럽 무대에서 우리 팬들에게 큰 임팩트를 준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또 누구 있을까요? 샤샤는 아니죠. 예? 샤샤. 공격수 수원에 있던 공격수 사샤를 네네네. 얘기하는 거죠. 야, 샤샤는 나가서 사실은 뭐 대표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활약할 수 있어도 유럽 무대에서 진짜 우리가 딱 임팩트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임팩트를 주지 못했으니까. 알려주세요. 에두. 아, 네. 2007년에 수원 삼성에 입단을 한 에두 선수인데 그 전에 물론 독일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험 시절에는 사이드백 보다가 막 가랑이 이른바 털리고 그래서 멘탈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막 제 사이드백에서 멘탈 나가고 뭐 이래갖고 힘들어 막 그랬다 그래요. 나도 차두리 선수 라인에서 들은 거예요. 네. 처음에 일부 리그에서 사이드백 보다가 문제가 좀 많이 됐고 그 다음 시즌에 이 보험 2부 리그로 떨어져 있을 때 공격수로 전환을 해서 골도 좀 넣고 공격수로 재능이 좀 있네? 그러고 나서 간 게 마인츠예요. 마인츠에서 차두리 선수랑 같이 뛰었어요. 팀메이트였어요. 근데 차두리 선수가 이 선수를 에두 선수를 보는데 완전 주전이 아니야. 약간 백업 공격수야. 어떤 경기는 이제 선발도 나가긴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백업이 돼서 뭐 한 20분, 짧게는 10분, 뭐 이밖에 교체로 돼서 못 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차범근 감독님은 수원 삼성 감독이었는데 네. 공격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두리 선수가 볼 때는 우리 팀에 에두라는 저 선수가 있는데 이 분데스리가에서 우리 팀에서 마인츠에서 지금 백업으로만 한 10분, 20분만 뛰고 그러기엔 좀 너무 아까워. 차라리 K리그 가서 시간도 많이 부여받고 많이 뛰면은 저 선수 장점이 많은데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빠, 우리 팀에 에두란 애가 있는데 얘 괜찮은 애야. 공격수. 아버지가 그래? 응? 직접 봐야 되잖아. 독일 건너갑니다. 차두리 선수한테. 아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경기를 봅니다. 차 감독님이. 차 감독님은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했고 공격수 출신이니까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네. 좋은데? 영입! 아들 찬스 성공이죠? 스카우터가 됐구나. 네. 아들 찬스. 근데 왜 제가 여기에 넣냐면 와서 공격수로 변신한 지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 공격수로의 노하우가 좀 부족한 거예요. 차범 감독은 훈련시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훈련 많이 시키지만 특히 선수 특히 공격수들은 직접 지도합니다. 아니 이걸 있을 때 이렇게 돌아서 등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본인의 노하우가 얼마나 큽니까 유럽 네. 무대에서. 워낙 공격수로서 최고의 선수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키웠구나. 그래서 차범근 감독의 지도하에 에두가 공격수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진화합니다. 키워낸 거 맞죠. 그러고 나서 K리그에서 처음에는 막 피지컬로 막 하다가 점점 공격수로서 이거 공격수로서 점점 좋아지는데 맹활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독일 무대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독일 무대에 있을 때 커리어는 저 선수 사이드백 보던 애인데 가랑이 한번 털리고 멘탈 나갔어. 공격수 변신했는데 2부 리그에서는 좀 터졌는데 여기 마인츠 1부 와서는 그냥 백업이야. 그런 정도의 선수를 K리그에 와서 제대로 된 공격수로 만들어서 샬케로 보냅니다. 샬케로 가서 당시에 공격수 파트너가 라울 곤잘레스예요. 챔피언스 리그 4강을 갑니다. 근데 8강에서 꺾은 팀이 어디예요? 인터밀란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당시 챔피언스 리그. 인터밀란을 8강 1차전에서
5대 2로 대파를 합니다. 에두가 2골 넣었어요. 5대 2 대파. 결국은 이제 2차전 결과 또 합산이 돼서 준결승까지 가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에두 선수가 성과를 냈어요. 냈지만 역시 임팩트는 이때가 제일 컸다. 그리고 또 포칼 우승할 때도 활약을 했고. 그래가지고 에두 선수는 K리그가 어떻게 보면 키워냈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공격수 만들어서 유럽에서 또 임팩트 줘서 팬들, K리그 팬들을 자랑스럽게 했죠. 세 번째, 누구 있을까요? K리그 최고의 용병 누굴까요? 대안. 대안 다메노비치. 인천에 처음 왔을 때 세르비아의 베자냐라는 클럽에서 왔어요. 인천 입단 처음 할 때 무명이었어요, 무명. 제가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로서. 인천 가서. 대안 다메노비치가 근데 왔는데 뭐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예전 유고 연방 출신 스타들을 다 읊으면서 나는 이런 족적을 여기에 남길 거다. K리그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상당히 야망이 있더군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평상시도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지만 벌써 인천에 왔을 때 처음부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제일 상대하기 강팀이 뭐 서울과 수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기 다 봤다. 나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바로 오자마자 인천에서 맹활약을 펼치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FC 서울로 이적을 해서 계속 많은 골을 터뜨립니다. 이 선수 역시 옛 유고연방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헌신적인 부분들. 물론 그 선수들이 다 유고연방 출신들이 성공한 건 아니에요. 몇몇 선수가 정말 원래 가지고 있는 기량도 좋고 자세도 좋고 대안도 그러한 자세가 있었죠. 성실성.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래서 많은 골을 넣으면서 기량을 인정받고 여기서의 활약 때문에 몬테네그로 대표가 됐죠. 대안이 원래 아버지는 몬테네그로 뿐이고 엄마가 보스니아 분인가 그래요. 근데 본인은 이제 처음에는 세르비아 리그 있을 때는 세르비아 국적 가지고 있다가 대표 선택할 때 몬테네그로로 바꿔서 몬테네그로 대표가 됐죠. K리그의 활약으로. 그리고 나서 역시 몬테네그로 대표 경기에 가서 좋은 활약을 하지만 우리가 다 중계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큰 경기는 중계를 해줘요. 특히 무슨 경기? 잉글랜드. 저는 잉글랜드전 경기 전담이에요, 거의. 잉글랜드전 경기만 하면은 중계를 대부분 제가 하는데 월드컵 예선, 유로 예선에서도 뛰고 몬테네그로 대표로 월드컵 예선에서도 뛰는데 특히 월드컵 예선 잉글랜드전 중요한 경기였어요. 0대1로 뒤지고 있는데 교체 투입이 된 거예요. 대안이. 와, 중요한 상황에서 대안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동점골. 극적인 동점골. 와. 잉글랜드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팬들에게도 라이브로 중계가 됐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중계가 많이 되는 매치고. 네. 이러면 또 대안 다메노비치. 누구야? 대안. 외국 선수들이나 스카우트들이 또 찾아볼 거 아닙니까? 오, K리그 선수네. 그런 이펙트가 우리에게는 매우 크고 실제로 또 무슨 우리에게 중계가 됐던 뭐 임팩트 중에서 마르셀 같은 선수도 있긴 있어요. 그 선수는 수원 삼성에서 뛰다가 포르투갈 리그 가서 벤피카라는 명문 클럽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런 경우도 사실은 성공했다고 봐야죠. 벤피카라는 클럽 자체가 명문 클럽이니까 빅리그는 아니지만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8강 바르셀로나전 중계를 하는데 벤피카와 그 경기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마르셀이. 그러니까 마르셀이 그런 큰 무대, 그것도 바르셀로나전에 출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계가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임팩트였죠. 뭐 그런 선수도 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 대안이나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제가 조금 밀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선수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K리그에서 용병들을 뭐 일부러 키우려고 한 건 아니고 이리저리 이렇게 뭐 추천을 받아서 영입이 되기도 하고 또 직접 스카우터들이 다 관찰해서 옥석을 갈라서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특히 뭐 예전에는 뭐 김호 감독 수원에 있을 때는 아예 데니스나 또는 애닝요처럼 아예 10대 후반에 데려온 경우도 있어요. 감독들 중에는. 키워서 유럽에 더 큰 쪽으로 팔 수 있어. 이렇게 시도했던 감독들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데니스 뭐 애닝요 같은 선수도 성공은 하긴 했죠. 그래서 여러 스타일의 유형이 있지만 우리 팬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솔직하게 가장 큰 임팩트를 줬던 사례는 뭐 이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올리 같은 선수 기억나세요? 수원의 수비수였던 올리. 올리는 감독으로 성공한 분도 있어요. 네. 루마니아의 명문 부쿠레슈티를 챔피언스 리그로 올려놓으면서 본선으로
갑자기 올리가 감독으로 성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감독을 또 많이 맡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 K리그가 키워낸 유럽 무대에서 우리 팬들에게 임팩트를 줬던 이런 선수 이야기 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두 친구는 어떠셨어요? TV 브라운관에서 맨날 보는 장지현 해설님을 실제로 봐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오르샤를 최근에 그 유로 대회에서 되게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 관련된 얘기를 또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를 좀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렇죠. 네. 중학교 때부터 자주 보던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TV나 게임에서 접할 수 있는 위원님, 아나운서님 볼 수 있어서 되게 네.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축구도 여전히 좋아하시겠지만 특히 강원FC, 대구FC도 응원하시니까 K리그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터질 선수들을 보면서 올해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K리그. 네, 오늘 원투펀치 블루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